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남은 지역 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통가와 제조업 할 것 없이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질까 비상입니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의심 환자와 접촉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카페와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지역 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PC방.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감염이 발생한 창원과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창녕의 12개 업종의 고위험 시설은 홍보 기간을 고려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12개 시군엔 집합 제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이 운영되긴 하지만 QR코드 명부 작성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역 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별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또 경남 모든 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이나 휴원이 공고됩니다. 가급적 각종 행사나 모임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은 피해 주시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남에선 4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95명으로 늘어났으며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해외 입국자이지만 경남 197번과 198번은 가족과 직장 동료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또 간호사의 확진 판정으로 폐쇄됐던 마산의료원 응급실은 재개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어서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코치로 야구 인생 2막을 시작한 손시현 코치를 만나봤는데요. 이다슬 아나운서입니다. 선수에서 코치로 정말 바뀌셨는데 요즘 생활 어떠세요? 너무 바빠진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을 할 때보다 선수 생활은 개해진 틀에 의해서 뭔가 그냥 저 하나만 생각하면 됐었더라면 이 코치가 돼서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선수들 컨디션 점검 부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코치 생활을 하면서 코칭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신경 쓰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 지도자,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봤을 때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좀 챙겨서 발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자한 그런 아버지 같은 코치 느낌인데 제가 사실 김한별 선수 가르치시는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댓글에 팬분들이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코칭 막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엄한 편이신가요? 오해이십니다. 그래요? 저는 선수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이이고요. 네. 그리고 훈련할 때만큼은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또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이 또 다칠 수 있고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훈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렇게 비춰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앞으로 곧 이 선수는 1군에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팬분들께 소개해 주실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여러 선수들 있습니다만 아직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굳이 또 소개를 하자면 뭐 후반기 때라든지 나중에 엔트리가 늘어났을 때 뭐 그래도 잠깐 또 선보일 수 있는 선수가 박준영 선수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준영 선수. 네. 네. 그러면 손시영 코치에게 수비는 네모다.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선수 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수비라 하면 뭐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가장 큰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팬 여러분, 올해 NC 다이노스가 아주 지금 우승을 향한 좋은 지금 위치에 서 있는데요. 저희 선수들과 코칭 스텝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꼭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저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C 다이노스의 손시현 코치 만나봤습니다. 오늘 쨍쨍한 햇볕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해와 거제를 제외한 경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낮 기온 33도 내외로 오르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24도, 진주는 23도에서 시작하면서 열대야 수준인 25도를 맴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 진주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글피는 전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경남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저녁부터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양산은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3도, 함안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합천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1도, 사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모레부터는 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계도 다시 비상입니다. 유통가부터 호텔 업계, 제조업 할 것 없이 1차 유행 때와 같은 소비 심리 위축에 이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평소 유동인구로 붐비는 서면 지하 상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들어 예년 수준 이상의 매출 회복세를 보였던 시내 한 백화점 매장에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점 내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 등이 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조금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 강화를 총 실시하면서 추석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도 비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만실에 가까운 객실 예약률을 보였던 이 호텔의 경우 호텔 내 다중이용 시설 고객을 상대로 예약 취소나 연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뷔페 단체 고객과 결혼식 고객들에게 연회를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상황이 좀 격상되거나 심각해질 시에는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 등 지역 제조업계에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잇따른 셧다운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으로 코로나 재확산 추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또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고 다시 또 뭔가 새롭게 뭔가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더
더 과중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까지 다시 내려질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 상황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무척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의심 환자와 접촉 없이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선별 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보건소에 설치된 자동화 선별 진료소. 환자분 문 열렸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선별 진료소에 들어서면 자동화 장비가 바로 체온을 잽니다. 의료진은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체온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검체를 채취할 때도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 환자 공간은 음압, 의료진 공간은 양압이 흘러 공기가 섞이지 않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꽉 잡으신 후에 뒤쪽에 앰플 검체 이송 용기에 넣어주세요. 검체가 든 용기는 자동으로 이송돼 의료진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의심 환자가 사용한 공간은 자동으로 소독이 이루어지고 내부 공기는 강제로 배출됩니다. 검체가 끝날 때마다 일일이 소독을 하고 30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겁니다. 이 선별 진료소는 냉난방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날씨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 대부분 선별 진료소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모래 주머니를 놔야 했던 천막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두기가 수월해진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등장했고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자 컨테이너에 창구가 설치된 워크스루 진료소가 도입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덜기 위한 착한 아이디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보조금 교육 및 간담회가 오늘 오전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오늘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창녕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단 운영 협약식이 오늘 오후 성건강가정상담소에서 마련됩니다. 산청군 상생협력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오늘 상품권 소진시까지 단성농협 맞은편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빙기실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규모가 파악되고 검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 도내 방문자는 54명이며 이 가운데 41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검사 예정과 다른 시도 이관을 제외한 10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 광화문 집회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참가자는 1,292명이며 접촉자 포함 1,400여 명을 검사했고 현재까지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카페와 스터디 카페 대상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무인 영업시설은 관리자가 없어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경남도 내 무인 카페 102곳과 스터디 카페 16곳 등에 대한 시설 관리와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제시 어린이집 236곳이 다시 휴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상 어린이집 휴원은 권고 대상이지만 거제시는 방역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하며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긴급 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남해안 해수욕장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긴급 폐장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이어졌지만 8월 중순 이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20일 기준 피서객은 5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59만 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과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합니다. 일자리는 생활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10개 사업 유형 중 수요에 맞는 분야를 시, 군에서 자율 설계합니다. 경상남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진주 정비 예정지구를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최대 2,100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원 지역 39개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감소했습니다. 창원 지역 코스피 23개 상장사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9조 1,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21.1%가 줄어든 6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16개 상장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17.3%와 85.1%가 줄었습니다. 창원시가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제주 지역 호텔 관광시설과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은 해안선 길이만 324km로 해양 관광도시로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숙박 체험시설이 부족해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호텔 더원과 관광 숙박시설 유치에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과는 체험시설 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